그러면 두 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결합돼서 경험이 생산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라고 원인과 결과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데 지 맘대로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정신 능력이 인과를 결합하는데 제일 인기 절찬리에 판매되는 인과일이 뭐예요? 선형인과일이죠. 선형인과일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원인이 중심이 돼요. 상호인과일은 결과가 중심이 돼요.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는 경험을 원하잖아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생산하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경험이 결과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콩 심어요? 콩 팔아서 가을에 딸 시집 보내려고요. 지금 콩을 심는 행위가 가을에 콩을 팔아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원인으로 설명해 준 그런 인과일이 있었어요. 그게 선형인과일이요. 이렇게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어. 이 앞에 무엇은 불변의 존재가 변화의 존재를 만들었다. 불변이 변화를 만들었어. 그렇다면 이러한 동화의 세계에서는 누구의 헤게모니가 이 세계를 지배합니까? 불변이겠죠. 변화 꼼짝 마,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입도 뻥끗 하지 마. 불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절대적인 존재인 불변이 이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이게 선형인과일이에요. 선형인과일은 전번에도 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아니야. 경험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경험은 뭔가 우리가 결과를 원해서 그 결과를 생산하려고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이야. 이게 상호인과일이에요. 선형인과일을 주장한 사람들은 실체론자였지만 상호인과일을 우리에게 선물한 사람은 세존이었어요. 선형인과일은 원인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돼요.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 나는 만들어진 거야. 그분에 의해서. 그런데 상호인과일은 이 문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상호인과일은 무엇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사고하지 마라.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무엇이 있다. 이 무엇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앞에 있는 무엇이, 즉 원인이 조건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원인이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실천론의 세계에는 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는데 고대인 누가 좋아했을까요? 지배 계급의 산물이에요. 지배 계급은 변화를 싫어해요. 플라톤도 변화를 아주 싫어했다고 책에 적혀 있어요. 근데 노예라든가 피자먹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변화를 원해요. 이렇게는 더 이상
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그런 생각 하지 마. 다 정해져 있어, 임마. 오늘날까지도 이게 인기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무엇이 무엇을 만든다. 여기서는 무엇이 만든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무엇이 조건이 되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는 무엇이 앞에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이 이 뒤에 무엇과 함께 있죠. 그래서 연기를 설명할 때, 연기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어요? 함께 나타남.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인과율은 존재의 인과율이에요. 이 인과율은 행위의 인과율이죠. 세조는 존재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행위 속에서 사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시켰어요. 여기는 존재의 인과율이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가 존재의 사건을 일으키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식의 변화로 인식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인식의 사건이 그대들이 사는 이 세상의 변화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세뇌를 그렇게 시키려고 할까요? 한번 인식의 틀이 만들어지면 인간은 그 지배에 들어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취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것을 집착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이 안에서 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투닥거리해도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인식에서 나오는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한다. 이건 만족스럽지 않다. 노라고 거절해야 되죠. 노, 아니야. 나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식행위의 틀을 만들어낼 거야. 이거 아무나 하겠어요?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이건 경천 동지열 사건입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고 평생 절에 다니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귀 속으로 들어가갖고 아이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야 세존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세존을 만난 사람이에요. 누누이 말했잖아요. 세존의 말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세존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한번 들어보자. 불교 떠먹여줘요. 누가? 실제로는 떠먹여줍니다.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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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로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네 행위가 네 경험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위를 해서 어떤 경험의 결과물을 산출해서 먹고 살 것인가 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선택해야겠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경험의 핵심에 있다. 나 그거 빼고 경험만 먹고 싶다. 예, 그러면 안고 빼줍니다. 생로병사를 빼줘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안고가 없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안고가 좀 달콤하잖아요. 안고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런 빵 싫지, 입맛에 안 맞지. 근데 건강식으로 좋아요. 달콤하지도 않고. 달달한 것은 다 탐욕에 관계되는데 탐욕은 역치가 있어요. 이 말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에는 역치가 있습니다. 역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주먹의 탐욕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있었다면, 만족과 즐거움이 있었다면 다음번에는 이만큼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 한 주먹의 쾌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두 주먹의 쾌락이 필요해요.
탐욕은 역치가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래요. 도파민 중독되면 탐욕은 점점 왕성해지고 커져요. 언제까지? 뇌가 파괴될 때까지. 인과적 연결 방식은 신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절대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인간이 인간의 정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제대로 된 정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경험을 생산해서 존재에 바치는 종로릇을 그만하고 싶다. 나는 이제 이 경험의 주인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인과에 대한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쪽 선형인과율, 이쪽 상호인과율이죠. 선형인과율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원인 중심이다, 존재 중심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인과율이라고 내가 명명을 했어요.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행위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다. 그래서 이쪽은 행위의 인과율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동영상에서 강조했죠. 늙음하고 죽음하고 어떻게 함께 있냐고. 저 아직 안 죽었는데. 그것은 늙음이라는 인식과 죽음이라는 인식이 우리의 인식작용에서 인과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다 숙지했겠죠. 어떤 놈이 밉다 그러면 밉다고 하는 인식이 발생했는데 이 밉다고 하는 인식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이쁘다고 하는 인식과 함께 발생한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인식행위의 조건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연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이 서로 결합해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결합한다고 그랬죠. 결합해서 인과적 구조를 만들고 이 인과적 구조 속에서 그것들은 각각 인과적 구조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형인과율, 원인 중심이요. 존재 중심이야. 원인을 중심으로 존재를 중심으로 경험을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오냐면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분이 생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 준다고는 이 선형 인과일 속에서 살게 됐는가? 그 왜 그래요? 그 시절에는 변화하면 안 돼요. 사회 질서가 뭡니까?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귀족은 귀족이고 노예는 노예여야 돼요. 그런데 BC 6세기경에 세존이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사고방식 불합리하다, 고쳐야 돼. 뭘로? 행위 중심으로. 세존은 아주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의 귀천은 학벌이지도 않고 문벌이지도 않다. 왕에게도 충고했어요. 왕께서 잘못 행동하면 백성들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세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는 나는 이 세계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중국의 임재 스님이 수처작조라고 했어요. 수처작주. 임재 스님이 아마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셨나 봐요. 가는 곳마다 주인으로 살아라.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높이 치켜 올려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주니까 복종해야지요.
명령해야죠. 원인이 명령하면 결과가 복종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원인은 끝없이 자비롭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새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화의 세계의 동화, 잔혹동화. 이 선형인과의 특징을 잘 이해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 선형인과일의 병폐는 뭐냐? 인간이 경험 속에서 느껴야 하는 이 괴로움에 실체성을 부여해 버렸어요. 괴로움이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괴로움을 없앨 수 있겠어요? 그 헛짓이지.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 세상에서는 안 돼, 저 세상에 가야 돼 하고 이 세상을 견뎌, 저 세상에 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호인과율의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뭘로? 행위로. 콩밥 먹고 싶으면 콩을 심어요. 팥밥 먹고 싶으면 팥 심으세요. 우리는 이 행위로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서양인과의 세계관은 계층적이야. 수직적이야. 수직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인과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하늘 쳐다봐요. 상호 인과율을 갖고 사는 사람은 수평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수직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위계 질서가 그들의 모럴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참여와 연대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에 공동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 참여해야 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이 세계는 수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위를 쳐다보고 외로워요. 이 세계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동무가 있죠. 상호 인과율은 좀 더 많이 공부할 거예요. 왜? 연기는 이 상호 인과율로 묘사된 이 세계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식, 변화, 경험, 오늘 이야기, 자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는 의식을 공부할 거예요. 이 5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이제 12연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 5가지 용어에 대해서 걸림이 있으면 내 말을 이제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의미가 뭐냐면 종 노릇하는 삶을 그만두고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세존은 제 생각인데 민주주의자 같아요. 경의 공공시설을 확장해서 그 빈민들에게 그 임금을 나눠주라는 경도 있어요. 여기는 존재를 중심으로 사는데 여기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존은 비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를 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청정이다. 청정은 청소를 해서 깨끗한 게 아니요. 청정이란 뭐예요? 존재를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행위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행위를 안 함으로써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생산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장을 해보면 이게 존재 중심의 선형인과일은 이 결과를 지배하잖아요. 허락을 안 해요. 근데 이 행위 중심의 상호인과일은 존재를 경험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져요. 밥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경험적으로 만들어집니까? 밥을 먹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떡을 먹으면 떡을 먹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만들어지죠. 존재는 경험적인 것이지 이렇게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바꾸고 싶다면 무엇을 해라? 행위를 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세존의 말씀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더 위대한 말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존재에 매달리기 때문에 일어나요. 만에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존재를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하죠. 자, 무엇을 했는데 잘못됐대. 그러면 순간 막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움이 엄습하겠죠. 그때 그 괴로움은 여러분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행위 좀 해줘. 그래, 알았어. 이 잘못됐구만.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고 침착하게, 평화롭게. 아, 여기서 잘못됐네. 그럼 여기서부터 행위를 고쳐야 되겠네. 다시 전화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하루 종일 그 행위를 안고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 것이? 그냥 내 친구 용섭이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 용섭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시궁창에다 쳐박어. 괴로움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요구하는 것이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행위를 요구해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데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 존재가 빌어먹게 생겼다고? 저는 괴로움을 이렇게 생각해요. 행위가 지연될 때 지연된 시간 내내 괴로움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아주 얘가요, 얘 친구 존재와 팔짱을 끼고 그냥 온통 집구석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나를 흥분시켜요. 여러분이 괴로움 속에서 행위를 찾는다면 괴로움은 즉각적으로 사라져요.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가 지연되는 이 이유가 뭐예요? 게으르기 때문이야. 불교에서 이 게으름은 무명입니다. 뭘 모르는 것도 무명이지만 근면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게으른 것도 무명이에요. 결국 행위는 어떻게 해야 고쳐지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틀이 여러분의 행위를 꽉 잡고 있는데 팔다리를 그걸 뿌리쳐야 돼요. 그래서 자귀를 습관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하냐 인식을 습관적으로 자기해요. 자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습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오토를 수동으로 바꿔놓으세요. 불교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내 행위를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자제시키는 거예요. 왜? 그 행위의 결과가 경험을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된 경험을 내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몸과 마음의 생리적인 기능이 변합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